옷차림이 좋고 나쁜지에 따라 때로는 그 사람이 걸어갈 앞길이 밝은지 어두운지 가늠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얼핏 우연처럼 보이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도 사실은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던 흐름에 의해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운명은 매일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작은 자취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잘 띄는 신호가 바로 옷차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단순히 안에 담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일 뿐 아니라 때로는 그 사람의 앞날까지도 직접적으로 좌우합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의 행운을 더 좋게 바꾸고 싶다면 우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점검하고 가꿔보는 것이 어떨까요? 깔끔하게 차려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쁘게 보이려는 게 아니라 안에서 솟아오르는 자신감과 앞으로 잘 살아가겠다는 긍정적 태도를 밖으로 드러내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옷차림을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가짐을 대변하는 도구로 여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옷차림을 매우 중하게 여겼다고 전해집니다. 그저 몸을 가리는 수단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와 교양, 나아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짐작하는 잣대로 삼았죠. 겉을 제대로 가꾸는 것은 속마음을 바로잡고 몸과 마음의 바탕을 다지는 길이라는 뜻의 오래된 속담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즉, 반듯한 옷차림은 단순히 보기 좋게 꾸민 외양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의지와 품격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표라는 것입니다. 어느 신입 기자였던 젊은 여성이 중요한 회의에 참석했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큰 회의장을 찾아가 여러 사람과 함께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 들어섰죠. 긴장되는 순간이었지만 그 여성에게 드디어 발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서자마자 담담히 질문을 시작했는데 그때 회의실 곳곳에서 작은 수군거림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녀는 제대로 듣지 못했거나 그냥 사소한 잡음이라고 생각해 넘겼지만 회의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들려온 것은 꽤 날카로운 비난이었습니다. 그날 그녀가 입고 있던 옷차림, 특히나 자리와 맞지 않는 색깔과 재질의 스타킹 때문이었습니다.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전에 프로답지 않다는 평판이 먼저 나버린 겁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그녀는 이후 중요한 취재 기회를 몇 차례 거절당했다고도 합니다. 옷차림은 외모를 넘어 때로는 행동과 사고방식, 더 나아가 인생의 분기점에서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결정짓는 큰 요소가 됩니다. 유명한 사례로 미국의 닉슨과 케네디가 펼쳤던 TV 토론이 자주 언급됩니다. 당시 닉슨은 논리적으로 빠짐없이 날카로운 의견을 내놓았음에도 유권자들에게는 케네디가 훨씬 신선하고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를 연구한 사람들은 닉슨의 지나치게 수척하고 어두워 보이는 모습이 그의 공약이나 생각을 묻어버렸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인상이 말이나 내용보다도 먼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것이지요. 이런 예를 보면 옷차림이나 외적 이미지는 허투루 넘길 일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정성을 들여서라도 적절하게 가다듬어야 함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옷차림에 세심하게 신경 쓰는 사람은 대개 확신에 찬 태도로 말하고 편안하면서도 당당한 몸가짐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옷차림이 너저분하고 정돈되지 않은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 불안이나 자신감 부족이 깔려있을 가능성이 크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옷차림이 주는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깔끔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태도는 자신이 지닌 안쪽의 품격과 배움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아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더불어 흐트러지지 않은 옷차림은 상대방에게 내 자신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해줍니다. 상상해보세요. 늘 에너지 넘치고 적극적인 사람이 구겨지고 지저분한 옷을 입고 아무렇지도 않게 밖을 활보할까요? 반대로 모든 의욕을 잃고 늘 피곤해하며 삶에 무관심한 사람이 내적 동기가 전혀 없으면서도 옷차림에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 깔끔하게 꾸밀 수 있을까요? 사실 옷차림은 그 사람의 상태와 생각을 대변합니다. 환하고 정돈된 모습은 활기와 긍정적인 마음을 지녔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늘 구겨진 옷, 더러운 신발, 주머니 여기저기가 늘어지고 헤어진 바지 같은 모습은 심리적 혼란이나 자신감의 결핍, 혹은 무언가 지속적으로 안 풀릴 징조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외적 모습이 진짜 실력과 장점을 가려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옷차림과 태도를 단정히 갖춰야 주변 사람이 보는 나의 가치가 온전히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청결함과 정돈된 몸가짐은 단순히 보기 좋게 치장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존중이자 책임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몸을 깨끗이 하고 상황에 맞춰 최대한 예의를 갖춰 옷을 입는 사람은 이미 마음가짐에서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어느 속담에서는 먼저 옷과 겉모습으로 예의를 다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본다는 식의 말을 남겼는데
이처럼 내 이름값에 걸맞게 스스로를 가꾸는 일은 결과적으로 내 삶을 예술작품처럼 소중히 여기려는 태도와 닿아 있습니다. 깔끔한 차림새가 남의 눈길을 끌기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인생을 정성껏 살아가려는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는 말이죠. 옷차림을 제대로 가꾸면 기분도 산뜻해지고 주변에도 좋은 기운을 전하게 됩니다. 한때 스마트폰 시장을 거의 독점했던 노키아가 유명하던 시절을 떠올려 봅시다. 그 무렵 노키아의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디자인 전공을 마치고 노키아 쪽과 협업하면서 휴대전화 화면 구성을 만들었던 류초라는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는 기발한 아이디어와 깔끔한 화면 배치로 해외에서까지 인정을 받았고 국내 유명 기업이나 다른 나라의 굵직한 인터넷 회사에서도 러브콜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가령 우리나라의 대형 포털사나 다른 글로벌 업체에서 엄청난 연봉을 주겠다며 스카우트를 시도했지요. 그런데 잘 나가던 그가 커다란 전환점을 맞았다고 합니다. 국제회의에 한국 디자이너 대표로 초청받아 연사로 나설 기회가 왔는데 그 자리에서 류초가 입은 옷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식 석상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홍색 셔츠에 구겨진 흰색 반바지 차림으로 등장했던 겁니다. 더욱이 같은 행사에 참석한 해외 대기업의 디자인 책임자는 깔끔한 정장으로 품격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행사 주최 측은 류초의 태도가 너무 가벼워 보였다고 판단했고 심지어 그를 영입하려고 마음먹었던 회사들조차 뒤로 물러섰다고 합니다. 그 후 류초는 점차 사람들 시야에서 멀어졌다고 하지요. 이 일화는 옷차림이 단순히 내 개성을 드러내는 선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커리어와 기회를 직접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요소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알려줍니다. 실제로 정갈한 차림새를 늘 유지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고 인생의 크고 작은 풍파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언제 봐도 흐트러지고 너저분한 모습인 사람은 생활 태도 역시 규칙적이지 못하거나 미래에 대한 계획이 희미한 경우가 잦지요. 결국 당당하게 의지를 다지는 사람은 격식과 상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옷차림을 가꾸고 주변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며 스스로를 빛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가로 유명한 어떤 인물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를 편의상 기신무신이라 부르겠습니다. 그는 한동안 억울한 일로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늘 습하고 어두운 벽에 둘러싸인 방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오랫동안 갇혀 있다가 나오면 분명 망가진 모습일 거야 라고 생각했죠. 호기심 반, 조롱 반으로 교도소 문 앞에 몰려든 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고 그가 모습을 드러낸 순간 사람들은 예상과 전혀 다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는 초췌해 보이거나 풀이 죽은 모습이 아니라 깔끔하고 당당한 차림으로 고개를 쳐들고 나왔습니다. 그 모습은 어떤 역경에서도 내 자신에 대한 태도만큼은 놓치지 않겠다 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다시 펜을 잡고 세상에 나아가 전에 없던 새로운 글을 발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작가로서 재평가를 받았습니다.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상황이 아무리 어렵거나 힘들어도 자기 자신을 함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차림새조차도 결국 자기 존엄과 진지함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운명이 잘 풀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내 옷차림부터 간단하게 신경 써보는 것이 아주 실질적인 방법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돈은 배신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즐겨하듯이 옷차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에 조금이라도 투자를 하면 운명 역시 함부로 나를 우습게 보기 어려운 법입니다. 실제 사례로 한국에서 효결본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업가가 있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는 단 며칠 사이에 재정위기를 맞아 파산하고 막대한 빚까지 떠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절망감에 빠져있던 무렵 건축자재 쪽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했지만 당장 투자할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순간에 과거 그의 부하 직원으로 함께 일했던 이가 자발적으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덕분에 효결은 사업을 재개할 발판을 마련했고 몇 년 뒤에는 꽤 큰 도료, 페인트, 회사를 일궈냈습니다. 나중에 그 부하 직원에게 왜 나를 그렇게 믿어줬느냐고 물어보니 대답이 이랬다고 합니다. 건축 자재나 페인트 같은 일을 하다 보면 옷에 잔뜩 얼룩이 생기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선배님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깔끔한 복장과 단정한 몸가짐을 유지하셨습니다. 작은 것부터 대충 넘기지 않는 사람이라면 분명 더 큰 일을 해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겉모습에 진심을 다하는 자세가 운명을 긍정적으로 이끄는 힘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야기라 하겠습니다. 옛사람들은 사소해 보이는 옷차림이 사실 인생의 큰 갈림길에서 빛이 되기도 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작은 부분 하나에도 마음을 쏟을 줄 모른다면 더 큰 성공이나 행복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믿음이지요. 예전에 점쟁이나 역술인들은 사람을 볼 때 먼저 차림새와 태도를 살폈고 그걸 바탕으로 그 사람의 미래를 짐작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 성공한 이들의 조언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자기 이미지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독일의 어떤 사상가가 사람의 겉모습은 그 사람의 안쪽을 드러내주고 작은 차림새도 운명의 큰 특징을 대변한다 라고 말했듯이 옷차림을 단정히 하면 마음가짐도 함께 달라집니다. 깔끔한 옷을 입고 거울을 보면 왠지 자신감이 샘솟고 하루가 새롭게 느껴지며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긍정적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죠. 때로는 작은 정성이 예상치 못한 좋은 기회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늙기 마련이고 시간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노화 자체를 피하려고 애쓰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어떻게 자연스럽고 평온하게 그 시간을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부터 노년을 매우 귀히 여기며 한평생 열심히 살아온 뒤에는 마음 편하고 잔잔한 일상을 누리려 했습니다. 젊을 때는 무모함이나 과도한 자부심으로 치달을 때도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바깥 세상의 소란보다는 마음의 안정을 찾고자 하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노년에 접어들면 평온함을 지키기 위해 멀리해야 할 사람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함께하는 이들이 주는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인간관계는 마음의 안정을 깨뜨릴 수 있으니까요. 젊었을 적 누구나 잊지 못할 연애나 가슴 아픈 이별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노년에 이르러서도 그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과거에 뜨겁게 사랑했지만 결국은 서로 갈 길이 달라 헤어졌던 사람이 있다면 세월이 흘러 다시 만나려 해도 이전처럼 아름다운 감정을 되살리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인생의 많은 풍파를 거쳐 마음의 평온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옛사랑과 다시 얽히면 감정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도 있고 이미 안정된 내 일상을 뒤흔들 가능성도 큽니다. 게다가 현재 곁에서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사람에게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죠. 노년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지금 곁에 있는 이들과 함께 평화롭게 지내며 스스로에게도 충실해지는 것입니다. 옛 감정의 불꽃에 휘말려 자신과 주변을 어지럽히는 것은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니겠지요. 또 예전에 나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던 사람도 굳이 다시 보고 싶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젊을 때는 그런 이들을 언젠가 꼭 이겨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복수심을 품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생의 많은 날을 지나왔고 그 사이에 나 자신도 성장하고 넓은 마음을 지니게 되었다면 오히려 과거의 상처와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킬 만한 재회를 피하는 것이 스스로를 위한 길이 됩니다. 복수를 한다고 해서 마음이 깔끔히 정리되는 것도 아니고 상대에게 분풀이를 해도 과거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 속을 더 상하게 만들 뿐입니다. 노년에 누릴 수 있는 소중한 날들을 괜한 원망과 슬픔으로 얼룩지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진정한 평온은 쥐고 있던 미움을 놓아버릴 때 찾아옵니다. 내가 나를 위해 마음을 편하게 하기로 택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비로소 남은 시간을 더욱 풍요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에 나를 크게 해친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받은 배신감이나 상처가 아주 깊으면 그 흔적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다시 만나서 그 모든 걸 풀어내려 해봤자 상호간의 묵은 감정이 되살아나서 오히려 늦은 시점에 더 큰 파열음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자신을 다독이고 추스르며 평온을 찾아가고 있는 지금, 오래전에 받았던 아픔까지 끄집어낼 이유가 있을까요? 지나간 일은 그냥 지나간 대로 두고 나 자신과 내 주변 사람들의 안정을 지키는 편이 훨씬 현명합니다. 진짜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쉼을 위한 것이니 깊은 앙금을 굳이 파헤쳐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상대를 이겨먹거나 자존심을 세우고 싶은 마음에 끝없이 대립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마음을 다듬고 인생의 희로애락을 충분히 겪었다면 그 감정도 어느 정도는 희미해지거나 아무런 쓸모가 없어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그 사람을 찾아가 옛 갈등을 벌써 잊었느냐고 따지고 싸운다고 해도 결국 내 시간과 마음만 낭비될 뿐이죠. 노년에 찾아온 소중한 평온은 그렇게 하찮은 다툼으로 허무하게 깨뜨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좋든 싫든 이미 시간 속에서 떨어져 나간 인연이라면 그냥 그 상태로 흘려보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100년쯤 뒤엔 우리 모두가 함께 떠나고 내가 소중히 여기던 집이나 물건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필사적으로 붙들고자 했던 재산이나 명예도 결국은 사라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테고 자손들조차 시간이 흐르면 조상에 대해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많은 이들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이름조차 제대로 모르듯이요. 결국 우리는 모두 세월이 지나면 사진 속 흐릿한 얼굴로 잊혀지고 맙니다. 이런 커다란 흐름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너무 많은 욕심과 미움으로 스스로를 소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깨닫게 되죠.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어진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나 명예를 좇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내가 진심으로 즐길 수 있는 일, 가족과 친지, 벗들과 웃고 어울리는 순간, 서로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기회야말로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값진 선물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한 채 매일을 바삐 허비하고 상대에게 화내고 작은 일에도 불평하며 혹은 과한 탐욕에 눈이 멀어 지친 삶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인생은 결코 길지 않고 매 순간이 되돌릴 수 없는 소중한 찰나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남은 날들은 좀 더 따뜻하고 너그럽게 보내도록 해보는 게 어떨까요? 마무리로 한국의 어느 지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가정해볼 만한 잔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노부부가 너무나 다정해서 환상의 어르신 커플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부부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친구 사이였습니다. 남자는 하루토라 불렀고 여자는 아이고라 불렀다고 해봅시다. 둘 다 70을 훌쩍 넘긴 나이였는데 매일 아침이면 아이고가 하루토의 손을 잡고 동네 골목을 천천히 산책하곤 했습니다. 하루토는 시력을 거의 잃었기에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했지만 두 사람은 늘 신혼부부처럼 서로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산책이 끝나면 같은 벤치에 앉아 음악을 함께 듣거나 스마트 기기에서 나오는 낭독을 들었고 때로는 아이고가 직접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오후엔 하루토가 작은 건반악기를 연주했는데 예전에 젊었을 때 즐기던 곡들을 능숙하게 뽑아내곤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들의 평온하고 다정한 모습에 늘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 마을로 이사 온 지는 몇 해 되지 않았는데 한 이웃이 호기심이 일어나 경찰서 지인을 통해 둘의 관계를 물었더니 사실은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 예전부터 알던 친구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주변 사람들이 두 분은 정말 사이가 좋고 행복해 보이는데 무슨 사연이 있느냐고 물어보기 시작했고 아이고가 결국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고 하죠. 사실 이 둘은 젊은 시절 우연히 같은 어학교실에서 만나 친해졌다고 합니다. 하루토는 부유한 집안의 자제로 머리도 좋고 예의 바르며 예술적 재능이 뛰어났다고 해요. 반면 아이고는 어렵게 자란 탓에 평범한 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독서와 영화 감상을 좋아해 자연스럽게 말이 통하면서 위기투합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를 돕고 격려해주는 사이가 되었고 아이고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하루토가 조용히 도와준 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하루토는 자신의 결혼 소식을 전하며 아이고에게 앞으로도 영원히 친구로 남아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죠. 아이고 또한 흔쾌히 그럼 나도 그 마음을 이해해 라며 답했습니다. 그렇게 각자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세월이 훌쩍 지나 아이고는 남편과 함께 해외로 떠나 정착했고 하루토 역시 가족을 꾸리고 바삐 살았습니다. 서로 오랜 기간 연락도 끊긴 채로 말이죠. 그 사이에 하루토는 아내와 사별했고 자식들은 삶이 바빠 그를 보살피기 어려워 양로시설로 모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역시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자녀들은 각자 자리 잡느라 따로 살고 있어 결국 한국으로 돌아와 노후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고는 우연히 소셜미디어를 통해 하루토가 모요양원에 있고 눈이 보이지 않은 채 지낸다는 얘기를 접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이고는 예전에 즐겨 만들던 간식을 준비해 곧장 그곳을 찾아갔지요. 조용히 문 앞에 서서 하루토가 익숙한 옛 노래를 더듬으며 연주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고 해요. 연주가 끝나자 아이고는 살며시 그의 앞에 다가가 나지막이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친구지. 그러자 하루토는 눈이 보이지 않는데도 환하게 웃으며 기다려줘서 고마워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이들은 그 둘이 꼭 젊은 시절 그대로 마음이 통하는 특별한 관계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삶이 힘겨워 보이는 순간도 있었겠고 가정사가 평탄치 않았던 때도 있었겠지만 결국 시간이 흘러 노년에 다시 만나 서로에게 기대와 함께 일상을 나누는 모습이 참으로 뭉클합니다. 겉보기에 화려한 성공이나 물질적 소유가 전부가 아니라 결국엔 누군가와 진심으로 마음이 이어지고 서로를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그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죠.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매일 아침 서로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며 웃음을 나누는 그 순간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람들은 제각기 삶의 많은 면에서 부족함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지나친 욕심이나 경솔함 때문에 스스로 기회를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전해드린 여러 가지 사례가 보여주듯이 옷차림 하나부터 시작해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선택까지가 우리의 삶을 놀라울 만큼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남은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얼마나 평온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한 정으로 함께하느냐에 달려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이 긴 시간을 통해 스스로를 조금 더 가꾸고 귀하게 여기며 나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과는 거리 두기를 실천하되 정말 소중한 인연에게는 마음껏 정을 나누는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먼 훗날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고 소유했던 모든 것도 다른 이에게 넘어가겠지만 그때까지 우리의 하루하루가 조금이라도 더 빛나고 웃음 가득하기를 바라며 말을 마칩니다. 어느 때고 힘들거나 아플 수 있지만 그래도 서로를 배려하고 옷차림도 단정히 하며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일이야말로 운명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나가는 작은 씨앗이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